요거 제목은 나중에 좀 바꿔 달게요. 지금. 자, 브리핑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놔서. 자, 매도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뭐 토요일 원래 늘어나고 하는 날이고 아마 일요일, 월요일 또 감소하긴 하겠지만 지금 바로 다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V자 반등. 진정한 V자 반등. 과거의 추석에는 어땠는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선 한번 봅시다. 빨간색 선. 회복하지 못했다가 한 주 정도 더 지나고 추석 지나고 한 주 정도 더 있다가 고점을 회복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고점을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떠했는가? 2주 걸렸죠. 이때도 한 주, 추석 이후에 한 주, 2주 걸려서 회복해 나갔거든요. 20년도에는 어땠느냐? 20년도에도 2000년도에 그때 매물이 줄어들던 시기라서 한번 꼬꾸라진 물량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한 주 만에 곧바로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물량 증가하는 게 무섭다. 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로 V자로 바로 반등을 해서 그 이전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약 37개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도 늘고 있죠. 지금 입주 물량이 이제 올해 한 3만 5천 개 중에서 한 2만 3천 개 정도가 입주를 하고 지금 1.2만 개 정도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2만 개. 3.5만 개 입주를 앞두고 있을 때 매도 물량이 4,500개였어요. 지금 1.2만 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물량이 별반 차이가 없죠.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 물건은 계속 나오더라. 근데 제가 요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6억 이상의 이제 것들 특례 이후로 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근데 37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성동 3가에 또 입주를 한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50입니다. 요 두 개 실질적으로 거의 한 90개 가까이 사실은 물량이 늘어난 거죠. 요거 2주 만에 제가 지난주 한 주 쉬어서 2주 만에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입주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또 여기 있는 매물들 숫자는 사라지고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권 물량들이 또 서서히 또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 이번 주권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지난주 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여전히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 대구 부산만 저 바닥에서 영영 헤매고 있습니다. 거래량 104건. 요거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되는 시기에 요런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 요거 오류들이 생겼습니다. 오류들이 생겼어요. 어찌되었건 지금 거래량은 빠지고 있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살짝 찝찝한 부분은요. 10월달 들어서 아직 거래 건수가 몇 건 안 되지만 직거래 비율이 갑자기 살짝 높아졌다. 그래서 요런 숫자에 미세한 변동이 있을 때 저는 계속 체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거 어느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조금 요거 좀 이상하네요.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아졌네요. 라고 이야기해 드리겠죠. 요 직거래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거래가 생각보다 잘 안 될 때 직거래 비율이 좀 올라가고 시장에서 거래 대출 잘 나오고 팽팽 돌아갈 때는 굳이 직거래라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거래가 충분히 시장의 수요자를 통해서 물량이 해결이 되더라. 주간 거래량 447건. 뭐 추석 때 집 보러 많이 다니던데요. 주말에 많이 보러 다니던데요. 그런 이야기 우리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거래량으로 머지않아서 드러나거든요. 과거처럼 이 거래 신고 기간이 뭐 2달이 되고 이랬을 시절에는 정말 빨리 알 길이 없었어요. 지금 웬만하면은 거래 신고는 보름 안쪽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빠르면 일주일 안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신고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게 보이기도 하지 거래량이 1000건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정말 일주일 안쪽으로 착착착 신고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놈들이 뭐 했다 카더라 그런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요거 아까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억 이상 미만 사는 사람은 반띵 정도의 모습에서 여기 하나하나에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어느 가격대의 아파트를 많이 사는가? 대출 잘 나올 때 4억, 5억, 6억 대출 잘 나올 때 요 부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 요 부분이 높아졌었는데요.
이제 점점 요 중에서도 이제 6억을 상회하는 갈색 부분의 크기가 근래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로 여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끊어보면 이 갈색이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영역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저 집 사는 사람들, 6억 이상 집 사는 사람들의 40%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았으니까요. 그 비중만큼 줄어들고 그 플러스 알파만큼 같이 줄어들 수도 있다. 워낙 이 차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도 많이 해드려가지고 우리 제 시청자들은 쭉 함께 해오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뭔데 이거 이 차트 설명도 안 해주고 지금 맨날 하던 얘기 지 하는 얘기만 하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뭐 과거 영상들을 뭐 필요하다면은 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고 뭐 강의도 찾아 듣고 뭐 서울에 가갖고 강연 듣고 오고 뭐 KTX 표 예매하고 단체로 뭐 버스 맞추고 뭐 이런 노력들을 다 하면서 그냥 그저 말해주는 자리잖아요. 네. 그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억 이상 거래량 9월달, 요 10월달에 지금 아직 차트가 아직 제가 요거 다시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거래 한 80%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대충 나눠 보시면은 일단 9월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네. 8월, 9월이 거래량 다 합니다. 제가 요거 나타냈던가요, 오늘? 네. 요 거래량 지금, 9월 거래량 예측치 2250건. 2250건. 요 정도, 요것도 거의 맥시멈 수준일 것 같습니다. 얘가 찝찝하더라. 10월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8월, 9월 대출 피크인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6억 이상 비율도 조금 꺾인 느낌은 들죠. 8월, 9월 그만큼 대출 받아가지고 샀지만 그 비싼 집을 많이 사줄 만한 그 여력은 조금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거 지금 오르고 있을 때 이 비율이 비싼 아파트 많이 사고 있던 이 시기에 계속 얘기해 줬어야지. 그래야지 나도 따라 사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사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시장 분위기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침소봉대해가지고 보십시오. 과거에 6억 이상 기술이 올라가던 시기치고 집값이 안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던가요? 지금 집 사기 아름다운 시기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6개월 후에 또 얼마 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집값이 막 치솟아 올라간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라. 이렇게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아니라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늘렸습니다. 예. 네. 분양권 26건에 거래했었고요. 분양권도 수상하더라. 직거래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더라. 하지만 이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 팔릴 때 진짜 애먹거든요. 이때 처분 조건 걸려있던 이 시기에 집값이 가장 무섭게 폭락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폭락이나 이런 것은 좀 힘들다. 하지만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지금 자영업자 뭐 부채가 뭐 100조 이상이 뭐 연체가 되고 연체율이 뭐 5%니 7%니 이야기하는데 이거 무시무시한 숫자인데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뭐 PF 뭐 25조의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PF발 터질 수 있는 게 뭐 130조 규모가 되는데 25조로 막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막 계속 돌려막기 하는 이 형태를 보고 저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못 막는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충격을 남겨줬습니다. 저거는 가래로 막을 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때 무시무시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도 뭐 어렵게는 매 한 가지인데 이때는 처분 조건 때문에 열쇠 안 준다고 난리였습니다. 집 매도 계약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마저도 다 풀어줬었죠. 준비한다고 진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네, 평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뭐 신축이나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선호, 조금 더 나은 상급지에 대한 선호, 플러스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가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게 지금 대구만 아니까지 부산은 계속 빠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산이나 대구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구가 입주가 더 많고 더 신축이나 더 상급지로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은 이동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상황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단순히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이 정책적으로 낮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한몫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얘가 다시 쭉 올라가면서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릴 만큼 그런 상황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 지금 뭐 역전세나 이런 것들 지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돈 구하러 다니기 바쁜 사람들 아직도 많거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쭉 내려가면 이때까지, 지금부터 21년 이 높았던 이 금액들, 지금 2년차가 도래하는 빨간색 선, 또 워낙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또 잊을만 하면 한번 말씀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 막대 그래프는 2년 전 빚입니다. 2년 전 대비 평균 전세 가격이 지금 7천만 원 정도 떨어져 있다. 3억에 있던 전세 가격이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 뭐 30% 정도 빠졌다고 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빠지게, 요 수치보다는 조금 더 빠지게 체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하던 전세 가격이 3.5억을 한다. 요것도 잘 나가던 지역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격 한 번에 몰아봅시다. 가격은 뒷부분까지 하고요. 오케이. 뒷부분 뭐 특이사항 없음. 그리고 4분기에 입주가 많았다는 거 주간에 다뤄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고요. 매물이 재빨리 회복하고 있더라. 10월 2일자 내용이 나왔더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을 조금 키웠다. 이게 지금 돈과 규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부동산 너 한번 마음껏 나래를 펼쳐봐라 라고 했을 때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엄청난 상승기 아니죠. 주변에 근데 아파트 뭐 이야기하는 사람 많나요? 제가 체감상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 2년 전쯤에 한창 상승하고 이러던 무렵에는 사람들 모였다 하면 부동산 이야기, 모였다 하면 아파트 이야기, 온통 그 이야기밖에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도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좀 희한합니다. 분위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관심이 많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금액 순으로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볼게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두 개 같이 한번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촌 삼정 그린코어 아이디파크 대단해요. 근데 오늘 또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바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구 태닝텐에 들어가서 그거 한번 봐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 사람들이 수성구 사람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거래 가격을 누가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거래 가격을 올려놓고 나면은 사람들의 댓글의 반응이 대단해요 일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대단해요, 뭐만 했다 하면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다채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만삼 지붕 뚫었네요 덜덜, 뭐 17억 헉, 범프 10.8억 와우, 만삼 대형 대박 감사합니다 역시, 와 다들 어쩌려고 이래요 덜덜, 범프 진짜 인기 단지이긴 하네요. 곧 11억 뚫겠네요. 13 가겠네요. 나왔습니다. 만삼 대형 대단하네요. 만삼 대형 질이네요. 범들 대단하네요. 넘사벽 들들. 우와, 잘 나가네. 만삼 대형 기세가 역시 입지는 강합니다. 뭐 거래가 꾸준하네요 라든지 불패네요 라든지 대박이네요 라든지 양극화 장난 없네요 라든지 입주량 폭탄 속에서 이런 시장이 오다니.
범사 만삼 쏴라 있네 라든지 불장 때 전고점을 뚫래?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달리네요. 딴 세상이네. 표현이 정말 다채로워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단해요 밖에 없었거든요. 야, 대단해요 한번 봅시다. 만촌 3.96과 에디파 이런 거래 공백들이 있고 2019년식 아파트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 가격. 근데 너무 비싸긴 하죠. 50평? 네, 50평대 가격 17억. 범어센터를 부르죠. 아무튼 이 영역은 우리 이 범인들이 접근하는 그런 곳은 아니더라. 범어센터를 부르죠. 고점 대비 20% 빠져 있고요. 10억 8천. 1스테이트 황금동 9억 9천. 고점 대비 30% 넘게 빠져 있습니다. 3층은 거의 뭐 같이 1, 2, 3층 묶여서 매매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은 같이 최저층으로 같이 묶여서 그렇게 거래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형 평형 띄엄띄엄 나오면서 고점 대비 얼마가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범어 엘리넷들 9억 3천. 레미안 수성 8억 8천. 요 대형 평형들 거래. 지금 요 거래 날짜부터 한번 볼까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9월 26일까지 일반형이 종료되었어요. 9월 27일 이후로 6억 이상 아파트가 있나 한번 봅시다. 9월 27일 이후로 6억 이상 아파트가 오늘은 없네요. 요렇게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9월 10일쯤 되면은 특례 돈이 다 소진됐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마이너스 통장 땡겨 썼겠죠, 뭐. 어쨌든 뭐 9월 26일까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번 주쯤 혹은 다음 주쯤에 뉴스가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신청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은 유효 신청액이 얼마인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의 가격은 여기 퍼센트로 금방 보이시니까요. 지나가고 여기 차트 흐름도 그 가격이 다 나타나진 않거든요. 근데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캐슬 골드파크 1단지 5억 4천. 그래도 많이 회복했죠. 많이 회복했는 게 이렇습니다. 고점 대비 36% 빠져 있습니다. 여기 요 차트 끝자락 보면 가격 낮았을 때 4억 7,500까지도 거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 네. 4억 6천, 7천 거래되던 것이 거의 한 20% 정도 올랐다. 반등할 만큼 했다. 여기서 진짜 10%, 20% 올라가면 거의 고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가격을 제가 한창 때 고점이 오늘 여기 월성동 쪽은 침산동이나 이런 쪽은 가격이 5억을 살짝 넘어가서 버티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조금 인기 있었던 요런 적도 좀 갈렸죠. 뭐 대신동이라든지 월성동이라든지 침산동이라든지 가격 상단 부분에 위치하는 동네들 매번 똑같더라. 그리고 최상의 가격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들도 맨날 똑같더라. 대충 층위가 어느 정도 나뉘는 것도 보이실 것이고 어느 지역이 괜찮지? 라고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나 시내권에 입지를 원한다? 뭐 어디 교통이 편한 곳을 원한다? 어디를 학군을 원한다?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돈이 문제지. 돈이 문제지. 어디가 좋은 동네인지, 어디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지, 어디가 더 값어치를 인정받는지는 여기에서 다 흐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볼베 2차 아이파크 4억 7,800에 4층. 4층은 완전 저층에 같이 묶이진 않습니다. 고층은 5억 뭐 조금 더 넘어가는 금액도 나오기도 하고요. 한창 때 좀 내려가 볼까요? 대구는 평균 28% 요 정도 모습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시청자분께서 여기 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요 평형대 29평형대인가요? 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뭐 정고점 가격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 같고요. 요 분양권 상태에서 물건이었기 때문에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질 않네요. 자, 아파트 가격 보고 계시죠? 가격. 자, 매매 가격이 한창 때 4억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2억 7천, 8천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 몇 개를 샘플링해서 앞에 근래들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앞자리가 6자로 나타나는 게 좀 근래들어서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하죠.
요 가격대가 좀 무너지기 좋은 가격대다.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 처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두 개 다 가지고 가가지고 몇 년을 버티면 좋은 시절이 오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또 어차피 주택 가격을 순환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고금리를 계속 부담하면서 버텨내기도 쉽지 않더라. 근데 그마저도 고금리를 내면서 고금리의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 DSR이나 이런데 갑자기 틀어막히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면서 앞에 갑자기 육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놀랐어요. 어제도 놀랐는데 잠깐만 우방 드림시티 3억 5천 고점 대비 64 오산 노변태운 64 고점 대비 35% 빠진 거죠. 연경 31% 빠졌습니다. 여기도 대봉 화성파크 드림도 66 대현 이편한 세상 64 67 이런 식으로 가격 많이 빠지는 거 66 61 58 아니요 좀 그거 있었습니다. 대구 시청 관련 이슈로 좀 있었습니다. 아마 시청 결국에는 옮기지 않겠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옮기지 않겠나. 근데 요 부분에 좀 한계는 있죠. 옆에 워낙 입주가 많은 거하고 시청이 지연되는 이슈하고 두 개가 같이 오를 때는 그 두 개가 같이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떨어질 때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점 대비 40% 엄청 매력적인데요. 요거 아마 2017년, 16년 아마 그때 가격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격들. 평리 푸르지오도 5호까지 갔었군요. 저는 아까 요 가격을 어느 정도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견주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아니더라. 오늘 가격 찾기가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평리 롯데캐슬 요 정도 보면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4억 4천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 정도 수준. 분명 요맘때의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이 있을 법도 한데요. 오늘은 가격이 버뜩 안 찾아지네요. 요 정도 보시면은, 이 정도는 정말 매력적이다. 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견주어 봤을 때 매력적이다 말씀드리는 가격. 에덴타운 91년식 오래되고 지금은 뭐 투자나 이런 걸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단순 가격 숫자만 흐름만 보신다면은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좀 매력적이려면은 2억 8천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될 것이고 2억 5천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주택 구입 단지 아까 그 파일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요건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자,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수준이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요걸로 아침에 설명 길게 해드렸었죠? 그러면 중위 가격 대충 4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2억 3천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매수 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에덴타운 가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에덴타운 가격이 4억 정도 수준이던 것이 2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정주 환경이 내 라이프 사이클하고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견주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격을 살펴보실 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보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아마 확인해 보실 거예요. 제가 빠뜨리는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가격이 매력적으로 간다. 보성 상하 멘션 한번 보십시오. 가격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4억 7,800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고점 대비 40%, 48% 빠졌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가격? 중개 거래입니다. 중개 거래예요. 그런데 연식이 1987년식. 일단 기본 11층 이렇게 이상 나오면 일단 고층이잖아요. 이제 아파트 몇 년 됐나? 몇 년만 더 지나면 40년 차에 접어들고, 또 나중에 뭐 대개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이렇더라. 시장 분위기가 이렇더라. 숫자로만 봤을 때, 야, 딱 공식을 만들어 놓고 보던, 주택 언제 구입할까? 어느 가격이 가장 좋을까라고 봤을 때, 괜찮은 가격은 분명하더라.
근데 물건이 내가 원하는 물건인지 싸다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 사는 그런 일은 없겠죠. 네. 나머지 가격들 제가 3억 이상만 다뤄드렸고 그 이하는 잘 안 다뤄드렸는데 30% 이상 하락하는 거 고점 대비 많더라.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 몇 개 가지고 이것이 마치 시장 전체에 있냐 하는데 아니더라. 이 대단해요 하는 그 이면에는 이 나머지 이 밑에 이 저가의 아파트들 자산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격은 생각보다 더 고통받고 있더라. 맨날 대단해요, 고가 아파트 대단해요, 뭐 대도시 대단해요,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대도시, 뭐 대구나 이런 곳에 그 성장이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이런 것은 또 그 주변 지역에 눈물이 묻어납니다. 지난번 창녕 부곡하에 갔다 왔던 이야기 해드렸던가요? 진짜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가 강남보다 더 비쌌던 땅 아닙니까? 온천 한창 하고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던 그런 지역들 소외받는 지역들의 눈물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지역들이 조금 더 부각되고 그런 것이지, 아무튼 한번 소외되면은 자산시장에서 소외되면은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뭐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뭐 큰 실패나 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대충 댓글만 살펴보고 같이 마칠게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진이 빠져서. 네, 나무님, 네, 반갑습니다. 재밌겠는 걸 뭐죠? 알비님, 표 차트 나중에 한번 제가 어디 그걸 공유해서 뭐 하려고 해도 그게 좀 애매해요. 자료 자체가 제가 뭐 다 공유해드리고 할 수는 있는데 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면서 만들어 놓은 자료라 가지고 옆에 수직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갈비님, 동대구 해링턴 분양받은 친구가 전세 놓는데 싸게 놓기 아깝다고 김냉 싸게 사라고 해서 득템했어요. 그 안에 옵션을 빼가지고 팔아버렸군요. 전세가 이게 싸니까 김냉 없어도 되겠지. 나중에 더 비싸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채채님, 수성구 요지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마 좀 더 달라지는 거 체감하실 거예요. 확실히 분위기 바뀐 건 맞아요. 일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범사만삼 특집 다 다뤄드리잖아요. 거기 물량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2022년도에 대출 규제 지역 묶여있을 때의 그때의 수성구 아시잖아요. 거래량 제가 매일 추적했잖아요. 거래량 빵건인 날도 있었어요.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다시 간다고요.